여러분 혹시 시래기를 그저 겨울철에 먹는 구수한 국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식재료로 예로부터 우리 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통 식품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는 영양을 보충해주는 귀한 먹거리였고 요즘에는 오히려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을 수확한 뒤 남는 잎과 줄기를 말린 것이 바로 시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기고 투박해 보이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이 농축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지며 특유의 구수한 향이 더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소화력과 근육량, 골밀도가 점차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식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시래기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장 건강과 영양 균형을 도와주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열량이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배변 활동을 돕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비교적 풍부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로 끓여 드시면 수분과 함께 섭취하게 되어 노령이 탈수 예방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도 지키시고 영상 제작에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래기의 성분부터 소화 과정,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까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시면 음식 선택이 훨씬 현명해지실 것입니다. 시래기는 낮은 열량 대비 높은 영양 밀도를 가진 식품입니다. 건조 상태의 시래기는 수분이 제거되어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으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는데 시래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비율이 높아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비가 잦은 어르신, 장 운동이 느려진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는 전구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과 점막 보호에 관여하며 눈 건강과 면역 기능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후 물질이란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물질이 몸 안에서 다른 물질로 바뀌기 전 단계의 재료를 말합니다. 즉, 아직 완성된 성분은 아니지만 우리 몸 안에서 변환되어 필요한 성분이 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그 자체로도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후 물질은 몸 안에서 다른 유용한 성분으로 변할 수 있는 준비 단계의 물질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밀가루가 빵이 되기 전 재료, 씨앗이 나무가 되기 전 단계,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가 되기 전 단계. 이처럼 완성품이 되기 전의 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중요할까요? 몸은 필요한 만큼만 변환하기 때문에 과잉 섭취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를 직접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베타카로틴처럼 전구 물질 형태로 섭취하면 몸이 필요할 때만 일부를 전환하므로 비교적 안전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칼슘과 칼륨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무기질이며 칼륨은 체내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는 나트륨 섭취 조절이 중요한데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혈압 관리 식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인 무기질이란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 중에서 무기질은 자연에서 온 광물 성분입니다. 흙이나 바다 같은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가 음식에 들어있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여 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철분은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며
칼륨은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안정에 도움이 되고 아연은 면역 기능과 세포 회복에 관여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무기질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몸의 재료, 비타민은 몸의 보조 역할자, 무기질은 몸의 기둥과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무기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 밀도가 약해질 수 있고,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으며, 칼륨 균형이 깨지면 혈압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기질은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기질은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나 인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기질이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신경, 혈액, 근육, 뼈 기능을 조절하며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광물성 영양소입니다. 앞으로 건강 정보를 보실 때 칼슘이 풍부하다, 철분이 많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무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래기에는 엽산, 마그네슘, 철분 등의 무기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생성과 관련이 있고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에 관여합니다. 물론 시래기 하나만으로 모든 영양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래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저열량 고섬유 구조입니다. 열량은 낮으면서 씹는 시간이 길고 포만감이 커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도 유리한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래기를 섭취할 때 입안에서 씹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래기는 질긴 섬유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충분히 씹어야 소화 효율이 높아집니다. 씹는 과정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침 속 소화 효소가 일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위로 내려가면 위산과 섞이게 됩니다. 시래기의 섬유질은 위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며 부피를 유지하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이로 인해 과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는 비타민과 무기질 일부가 흡수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름을 약간 사용한 조리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타카로틴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당근, 시래기, 시금치처럼 초록색이나 주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색소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는 전구 물질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식물에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의 한 종류입니다. 이 성분이 채소의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 주황색인 이유, 시래기나 시금치가 짙은 녹색을 띠는 이유, 이 안에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 점막 보호, 피부 건강, 면역 기능 유지에 관여합니다. 몸이 필요할 때 일부만 전환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작용을 말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은 중년 이후에 특히 중요합니다. 대장에 도달한 시래기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일부 발효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며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변비를 겪는 분들께는 규칙적인 섭취가 장 운동 리듬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래기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변비가 잦은 분들입니다.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혈압 관리 식단에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칼슘 섭취는 뼈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넷째, 제2형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 감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 노화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 과민성 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녹색 채소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래기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된장과 콩으로 만든 두부류 음식들, 소고기, 대중에 널리 알려진 감자탕, 뼈다귀 해장국 종류들, 그리고 들깨가루와의 조합도 좋습니다. 지방 조합으로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소량 사용하여 데쳐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소화가 편한 조합으로는 부드럽게 삶아 찌개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효된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장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드실 때 시래기는 충분히 삶아 부드럽게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려한 슈퍼푸드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조용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 식재료입니다. 낮은 열량, 풍부한 식이섬유, 다양한 무기질과 항산화 성분이 어우러져 장 건강, 혈압 관리, 혈당 조절 식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질환, 장질환, 특정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시래기를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시니어 라이프는 기원합니다.